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저는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취재하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입니다. K배터리라고 할 정도로. 일단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술은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해 있고, 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 기술 연구하는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관련 업계 5명의 그 국제적인 석강에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거의 이 2차 전지에서는 최고고, 기술력도 독보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2차 전지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체 전기차에 있어서 이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이 부품인데, 이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핵심적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가 가장 잘 돼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신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2차 전지 이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듯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이 자동차용 2차 전지 배터리, 이게 핵심 기술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한국은 단연 독보적이고 기술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 2차 전지 기술에도 우리 급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킬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리튬, 니켈 같은 이런 소재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 수급에,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축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제 9월이죠. 톤당 2만 달러 수주했던 니켈을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만에 6만 7천 달러로 지금 거의 3배가 넘었어요. 정부가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확보에 나섰는데, 왜 그러느냐? 리튬 같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광물들은, 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광물들은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니켈 값이 지금 지난해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 금지에 나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어도 만들 수 없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중국산 리튬 수입 비중은 64% 다뤘답니다. 절반이 넘는 겁니다.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필수적인 원재료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채굴도 어렵지만 정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산 리튬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34% 됩니다. 이 재련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이제 중국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은 이제 이런 생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렇게 생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이제 우리가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는 콩고에서 71%, 리튬은 호주에서 71%가 생산되고 있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64%, 54%가 이게 다 재련, 정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은 다른 나라,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콩고나 호주에서 되더라도 환경 규제 때문에, 또 관련 인프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 중국 갖고 와서 환경 규제 약하니까 거기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사들은 최근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배터리 산업 생태계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관련 업계의 판단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걸 우리나라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온다고 이거를 바로 채굴하거나 채굴도 안 되지만 재련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가지고 오되 공급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요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캐나다나 호주 쪽으로 공급 다변화를 좀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광산 확보에 이제 적극적입니다. 아세안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가보면 쓸만한 광산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중국이나 또 일본 이런 다른 뭐 일본에서 이제 지분 투자나 뭐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하려면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 위약금도 내는, 만약에 이걸 투자를 포기하게 되면 뭐 위약금을 내라 뭐 이런 걸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니켈과 리튬, 뭐 코발트, 뭐 요즘 이제 이런 업계에서 하는 말이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광물하고 금속 등 자원 확보가 곧 경쟁력이고, 우리나라처럼 이 배터리 특히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불과 몇 년 사이 자원 관련해서 굉장히 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골머리를 쏟고 있고요. 배터리 기업의 경우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에 대한 뭐 투자를 직접적으로 나가서 뭐 5년, 10년 장기 계약을 맺는 거 겪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단 당장은 이런 장기 계약이 없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렵고 있고, 그런 위기에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세안 국가들 움직임도 이제 발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니켈 보유량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예전에 인도네시아는 그러진 않았는데 2020년부터 니켈 이런 이제 원재료 수출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규제하고 있고, 공급량을 이제 조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다른 이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도 경우에 따라 이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많은 이제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도 이 인도네시아 뒤를 따라서 자국의 광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나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직접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아세안 국가에 들어가서 직접 투자한 것밖에 현재로서는 수는 없습니다. 니켈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위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1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하고, 연간 여기서 뭐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물질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한답시고 이제 굉장히 뭐 남미나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많은 이제 이제 이런 광산들을 매입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정부 바뀐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당수 광산을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는 정작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헐값에 대답했는데, 지금 와서 되레 이제는 구하고 싶어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라는 게 5년마다 이렇게 확확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렇게 5년, 10년 내다보는 이 광물 사업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사뒀다면 지금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LX 인터내셔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LG 상사, LG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는 이제 종합 상사인데요. 지금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구본무회장 계열, 구본준 회장 계열인 LX 그룹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MPP 광산, 이게 니켈 석탄 개발 광산인데, 이걸 이제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제 광산 개발에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팜 농장, 2012년도에는 GAM, 이제 GAM이라고 합니다. 석탄 광산을 이제 인수하는 등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 이제 이 광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요. 지금 올해 연내 이제 니켈 광산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에요. LG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제 LG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LG 화학, LX 인터내셔널, 여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업체들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인 LX 인터는요, 지난 4월 LG 컨소시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뭐 LG 엔솔이죠. LG 엔솔이라고 부르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X 화학, LG 화학, LX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업체들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인 안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투자 업체인 IBC 등과 전기차 배터리 밸류 추진을 구축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요런 투자 협약서를 이제 체결하였고요. 이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는 뭐 니켈 채굴, 뭐 제론수 건설, 배터리 재료 생산, 그다음에 셀 생산, 폐배터리 활용 같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모든 이제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어떤 배터리 생태계를 하나 만드는 그런 이제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98억 달러로 니켈 광석 채굴로 인한 광산 투자 이런 거를 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LX 인터내셔널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이런 직접적인 광물 투자에 나설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LX 그룹은 오너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이 결정을 하더라도 오너의 허락에 따라, 오너의 지지에 따라 5년, 10년 장기적인 이제 사업이 가능한데, 많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정권 때 바뀔 때마다 오너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어느 전문 경영인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거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되, 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1년, 2년, 단기적으로 사업 평가를 하지 말고 5년, 10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오늘은 아세안 국가의 그 광물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컨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